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0.23% 빠져서 2748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거의 하루 종일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조금 빠졌습니다. 외국인은 6천억대 매수를 하면서 여전히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68% 올랐고요. 그래서 39,700대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39,800대까지 갔었고요. 사상 최고치 또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는 보면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 주식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다우 같은 경우 진짜 4만대 볼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에 41,100대까지 올라왔고요.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해서 결국에는 48,800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랑 일본 증시 사상 최고치 또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보다 항상 이렇게 좀 못 가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따라잡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참 가버넌스 개혁이나 이런 거가 워낙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애플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애플이 4% 빠졌는데 지금 반독점 소송에 지금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참 요즘 애플의 순환 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주식들 다 잘 가고 있는데 애플만 계속해서 좀 못 가고 있고요. 이렇게 또 혼자 4%씩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좋았습니다. 특히 브로드컴 어제 5.6% 이렇게 오르면서 미국의 지금 2위 반도체 회사죠.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데 거의 브로드컴도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회사도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장후에는 18% 올랐었는데 어제 이제 본장에서는 14%로 조금 상승폭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론 14%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어제 상당히 강했어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2.8%, 그리고 램 리서치 3.5%, 그리고 KLA 같은 경우도 2.5%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침에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8만원대를 넘는가 싶더니만 79,900원까지만 가고 바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79,900원이라는 거는 저번 고점을 넘기는 했어요. 저번에 79,8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00원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79,800원을 갔던 것도 엔비디아랑 계약을 했다는 그런 루머 때문에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한테 HBM을 납품할 것 같다는 그런 좀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다는 거가 문제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참 1년 동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번에도 또 HBM 계약이 제대로 안 되면 또 굉장히 실망을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런 매수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보면 삼성전자 거의 2,500만 주 이상을 샀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300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300만 주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빠졌던 거고요. 그만큼 지금
개인들이 정말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이렇게 후반 오니까 약간 수익이 났을 거예요. 아마 개인들 평균 단가가 뭐 한 7만 5천 원 뭐 이 정도 전후에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약간 수익이 나니까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좀 떠나는 모습이고요. 되게 이렇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삼성전자 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외국인이 맞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좀 그래도 강했던 종목은 삼성 SDI랑 LG화학이 좀 강했습니다. 네, 2차전지 쪽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삼성 SDI가 3.7%, LG화학이 2.4%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네이버가 2.4% 이렇게 올랐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KB금융이 1.5% 빠졌고요. 신한지주 0.5%, 하나금융지주만 살짝 올랐습니다. 네. 메리츠금융지주는 2.9% 이렇게 오르면서 메리츠금융지주도 뭐 계속 고점대에 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좀 주목받았던 주식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21만 7천 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근데 아쉽게도 뭐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20만 2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20만 원대에 이렇게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면 뭐 코로나 때 저점이 뭐 14,000원이에요. 이런 거 보면 10배 이상, 저점 대비로는 뭐 한 15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그런 주식인데 시가총액 지금 10조 수준입니다. 근데 워낙 지금 우리나라 방산 이쪽이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가 이렇게 큰 그런 주식입니다. 사실 그 프랑스의 뭐 사프랑이라던가 독일의 라인메탈 이런 회사들 보면 시총이 뭐 거의 뭐 50조 이렇게 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 강국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훨씬 커질 어,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산업이니까요. 네,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좀 아쉽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하루 쉬어갔지만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